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 통일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은 남북한이 국가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한반도에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면은 통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고 한국은 자유통일 정책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실제로 가능하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면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정책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반공 자유민주 법치국가라는 정통성과 정체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협회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남과 북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좋죠. 이웃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정권, 즉 전쟁 범죄 집단, 테러 집단, 민족 반역 집단과는 함께 살 수도 없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살 수도 없고 평화롭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대통령은 정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한 이 발언이 만약 통일을 포기하는 뜻이라고 한다면은, 즉 자유통일을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한다면은 헌법 여러 대목에서 위반이 됩니다. 첫째,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고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하고, 그리하여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조, 3조, 4조를 모조리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자유통일을 포기한다면은 동시에 헌법 제69조 위반입니다. 6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저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즉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해서 북한 지역을 해방해가지고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실천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명령. 또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들까지 헌법 10조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따로 살든 같이 살든 서로 간섭하지 말자.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명백한 자유통일 포기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14선언이라는 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2007년에 있었던 김정일, 노무현, 너희 14선언은 그 뒤에 정권이 바뀌니까 실천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14선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말장난이죠. 남도 북도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려면 공산주의 버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버려야 합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지금 그리면서 다른 데서 지금 북한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를 한 것이 14선언입니다. 14선언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에 나아가기로 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에 한국, 미국, 북한 또는 한국, 미국, 북한, 중국이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을 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지금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의 전후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이라고 했을 때 이 전은 한국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전쟁 전후 처리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전쟁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가 죽었으면은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침 전쟁을 기획한 사람, 실천한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 후손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따른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납북자 그리고 6만 명이나 되는 국군 포로를 전원 송환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쟁 위험을 가져오는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종전선언하기가 쉽죠.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종전선언.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전선언 한 다음에는 서로 평화롭게 산다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될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종전선언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종전선언, 북한이 핵 가진 상태에서, 북한이 남침을 부정하는 상태에서, 또 국군포로 6만 명을 억류한 상태에서 종전선언 하자고 하는 것은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를 쫓자는 겁니다. 신기루. 더구나 이런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자유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런 걸 다 연결시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도록 만든 반공, 자유, 민주, 법치 체제를 사회주의적 계급 독재 체제로 바꾸려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낮은 단계 연방제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의 최종 목적지는 자유통일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화 통일입니다. 공산화 통일. 즉 낮은 단계 연방제란 말을 만들어낸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해석을 따라야 되죠. 그것은 전국의 주체사상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종전선언, 따로 살든 같이 살든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태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명백한 헌법 위반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사태입니다. 중대한 사태예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졸속 개헌, 그리고 아주 위험한 대북 정책은 헌법을 위태롭게 합니다. 국가 보위도 위태롭게 합니다. 평화적 통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 위협합니다. 위험에 빠뜨립니다. 민족 문화의 창달에 큰 장애가 발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역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